주택 가격은 연간 순임대료를 기대 수익률로 나눈 것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30년에 무위험 이자율, 즉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예상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하락할 것이다.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 플러스 개별 부동산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무위험 이자율은 10년 만기 대한민국 국채 수익률이 사용되는데 10년 만기 대한민국 국채 수익률은 한국은행에서 정한 기준금리 더하기 향후 10년간의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즉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값입니다. 투자하려는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위험 프리미엄을 더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나옵니다. 기준금리가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 미국 주택시장발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인 확장적 통화정책과 각국 정부의 국가부채 증가를 통한 재정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국, 유로존, 일본, 한국 등 세계 각국의 정부, 기업, 가계는 현재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0.25%에서 2.25%로 2%만 올려도 전 세계 경제는 부도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낮추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낮출 것이냐? 더 이상 낮출 수 없거나 낮추더라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까지, 즉 임계점에 도달하여 더 이상 중앙은행과 각국 정부가 손을 쓸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를 추세적으로 지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지난 30년간 경제의 골문 부위를 과감하게 도려내고 치료해서 건강한 경제로 되돌리려는 노력보다는 일단 강력한 진통제와 수액 주사를 과다 투여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놓고 보자는 식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중앙은행들이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 유로존, 일본, 미국 등 각국 정부는 빚을 갚을 의사와 빚을 갚을 능력이 둘 다 없어 보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돈을 빌릴 때는 담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로존,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정부들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내가 곧 담보다 라는 식의 대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발행한 국채는 중앙은행들이 국채 유통시장에서 무제한 매입을 합니다. 국가 지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균형 재정의 시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비유하자면 다단계 폰지성 자기담보 국가보험을 발행하여 앞으로도 계속 시중 유동성을 무제한 증가시킬 것이고 기준금리를 0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수렴하게 하며 실물 경제를 패닉 상태로까지 나빠지지는 않게끔 적절히 관리하면서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계속 부양할 것이다. 1985년에 미국 정부 부채와 미국 연준의 기금금리를 100으로 보았을 때 미국 정부 부채는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2010년 이후로 거의 제로금리 수준입니다. 2019년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5%에서 2% 올렸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시장에서 장기채권과 단기채권 간의 수익률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미국 연준이 깜짝 놀라서 다시 기준금리를 하락시키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핑계로 미 연준 기준금리를 0.25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2023년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즉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을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폭발적인 성장과 유통비용의 감소로 인한 소비재 상품 가격의 하락. 두 번째, 자동화와 기계화로 인한 생산 비용의 감소. 세 번째, 세계적인 공급 설비 과잉. 네 번째, 고용 없는 성장과 총수요의 부족,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의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현재 연간 2% 미만이며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잠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주식의 가격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이 2배가 올랐다고 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료의 상승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반영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에서 주택 실거래 통계는 2006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에 비해 2.14배 증가했습니다. 2006년 1월달에 기대수익률을 100으로 보았을 때 2021년 5월에 이자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자율은 100에서 46 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산술적으로 2배가 약간 넘게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와 주택 가격의 인과관계 타이밍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상승하고 주택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 현재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미세하게나마 약간씩 상승하고 있는데 전국 주택 가격은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각국의 주택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 1월달에 주택가격을 100으로 놓았을 때 한국의 주택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택가격은 이 부분입니다. 주황색 그래프는 영국의 주택가격 추이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일본의 주택가격 추이입니다. 2006년 이후 미국 주택가격의 최저점은 2012년 1월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주택가격은 계속해서 10년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일본의 주택가격도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전세계 주택가격 사이클의 저점인 2012년 1월 이전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을 보면 다른 나라는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도 10년간 추세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은 버블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치솟아 올라갔던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주택가격이 7년 동안 하락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6년도 당시 주택가격이 비싸네 싸네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버블이 아닌 오히려 저평가된 상태이었을 수 있겠다 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OECD 국가들의 주택 사이클 저점인 201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7월 현재까지의 주택 가격 지수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미국입니다. 한국과 영국은 비슷합니다. 일본도 다른 나라보다는 적게 올랐지만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에 대한민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와 종합주가 지수를 100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기준을 통일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동안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와 노란색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상승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미국에 상장된 5,000개 회사의 총 시가총액 지수인 윌셔 5000 지수는 2006년 기준으로 500%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전국 주택 가격 지수는 2006년 기준 약 40%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과 아파트 시장이 비슷하게 상승했던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식시장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권역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 16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서울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은 6대 광역시입니다. 전국 평균은 노란색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오르지 못하고 있다가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단기간에 가격이 약 70%에서 80% 폭등했습니다. 흰색 라인은 전국 8개 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각 지방별 실거래가 변화 차트입니다.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 다음이 제주도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각 지방별로 상승과 하락의 모습과 상승의 정도가 매우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서울과 광역시 등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성장 또는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서울과 광역시 등은 도시 공동화 등의 우려가 없는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을 구성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더 작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는 주택가격은 버블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뉴 노멀일까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80% 이상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의 추세적인 하락이 원인입니다. 글로벌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는 현재의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이 뉴 노멀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